나 95점 받으면 젤리 사줘. 나 100점 받으면 피규어 사줘.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대호초등학교 교사이자 1인 크리에이터 박준호라고 합니다. 공부도 공부해야 할 수 있다. 제목만 보시고 아니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공부를 공부해야 한다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시간에는 나는 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지? 혹은 이제 마음 잡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지? 라고 고민하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효과적인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책임져 주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교수님 저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제목 보고요. 네. 처음 뵙자마자 제가 죄송하지만 초면에 다짜고짜 공부 꼭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모였는데요. 어딜 것 같으세요? 뭐 하버드, 예, 그렇죠. 예, 스탠포드. 학원 아니고요. 학원 아니죠. 학원 아니고. 네. 보습 학원이 아니라. 예. 그런데 그런 대학에서도 learn how to learn. 그러니까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가를 학습하는. 네, 이런 책들 되게 많이 공부하고요. 그렇게 대단한 학교, 대학교에서도 공부법을 배운다니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공부법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정말 많은 공부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하우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실 공부법, 뭔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공부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남이 알려준 방법으로 공부하는 법을 공부하면 그건 그 사람 방법이지 내 방법이 아니에요. 네. 왜 집마다 라면이 다 다르죠. 네. 그리고 된장찌개가 다 다르죠. 그래서 맛있게 끓이는 방법으로 레시피를 보고 된장찌개를 끓여도 우리 집에서 끓이면 맛이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나의 공부하는 방법, 나의 혼공 레시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그만큼 우리가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인지심리학적인 관점이라 뭔가 대단한 혼공 레시피, 혼자 공부하는 레시피가 공개될 것 같습니다. 오늘 레시피 정말 맛집이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며 이 레시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고대하고 고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홍공이 어려운 4명의 학생들 실시간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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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반갑습니다. 교수님 사실 요즘 홍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흔한 용어가 됐습니다. 네. 뭐 혼밥, 혼술 못지않게 홍공이 막 이제 많이 귀에 들려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공부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집에는 어때요? 침대도 있죠, 소파도 있죠, TV도 있죠. 당장 내 옆에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학생 여러분들도 공감하나요? 그렇죠. 공부 참 혼자서 집중해서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4명의 친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고민해서 모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써가지고 화면에 보여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공부를 혼자 하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 학생이 그렇게 적었고, 공신들은 공부법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승아 학생은 혼자 공부하니 몸도 마음도 늘어져요. 미진 학생은 집에선 공부 마음 먹기가 힘들어요. 일단 민수 학생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은 공부법,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기초적인 그 틀이 없는 상태네요. 공부하는 법을 모른다기보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법을 안다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얼만큼 했고 어디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 느낌이 없으니까 지금 공부하는 법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 오거든. 아, 요거 맞겠다 라고 딱 했는데
대부분 요 느낌이 대부분 틀려. 그렇죠? 그런데 요건 좀 아리까리하다 혹은 요건 조금 애매한데라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만드시는 건 맞아. 그런 거를 계속해서 가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4명의 친구가 똑같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이제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호재,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풀어가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국에 맞게 환경이 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조성이 됐으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필요할 시기다. 네. 그럼요. 스스로. 네. 자, 그런데 교수님, 자기 주도 학습도 좋고 공부도 좋아요. 그런데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갔다가도 충분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동기가 싹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돌아서고 나면은 밥 먹고 나면 자고 일어나면 싹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런 거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한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요. 열심히 유튜브로 아니면 재미있게 친구들이랑 스마트폰으로 SNS 하던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 분명 우리는 공부를 다른 곳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집에 방이 7개씩 없잖아. 방을 계속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먹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마스크 쓰고 5분 동안 밖에 나가서 몸을 식히고 머리도 식히고 들어와야 이제 뭐예요? 마음이 똑같은 방에 들어왔는데도 독서실에 왔구나. 공부방에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되게 재밌는 마음의 구조예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계속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게임하고 있다가 자 이제 공부를 해볼까 라고 하면 몸은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말도 안 돼. 지금까지 너 이 공간에서 스마트폰 보고 놀았잖아. 그런데 여기서 공부한다고? 바꿔. 마음을 바꾸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먹는 건 곧 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세요. 우리 학생들 지금 공부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또 모였잖아요. 그런데 혹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볼게요. 공부를 해야 하는 동기가 있을까요? 다들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어떤 동기. 그게 너무 거창하거나 클 필요는 없고요. 저는 오늘도 열심히 논문을 쓰다 왔거든요. 논문을 왜 썼는 줄 아세요? 요거 한 편 쓰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 다음에 어른들 조기축구 열심히 하죠? 조기축구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거 끝나고 맥주 맛있게 마시려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 후, 2달 후에 내가 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성과를 얻어서 나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을 하나씩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자, 뭐 좋아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4명의 친구들 동기는 몰라도 내가 공부하는 위대한 이유는 몰라도 뭐 좋아하는 거 있죠? 뭐 좋아하세요? 예를 들어서 가지고 싶은 거 있죠? 되게 좋아하는 거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먼저 말해볼 친구. 준석 학생. 저는 약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먹는 거 그리고 하나는 또 약간 작은 거 조그만 거 피규어 같은 거 모으는 거를 약간 취미로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렇잖아. 내가. 피규어. 민수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 먹는 거요. 먹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나 95점 받으면 젤리 사줘. 나 100점 받으면 피규어 사줘.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건 결과지.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결과지. 내가 충분히 8시간 동안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한 달 동안 정말 원 없이 노력을 하거나 내가 봤을 때 하나의 점수나 하나의 단편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말 과정에 걸어야 돼, 상을. 과정에 걸어야 돼. 그래야 내가 더 떳떳해질 수 있거든요. 100점 받으면 피규어 사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98점 나왔어. 그럼 나 실패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면 우리한테 불리할 뿐이야. 이렇게 불리하게 설정하지 마. 왜 이렇게 불리한 얘기를 해? 그러지 않고 내가 하루에 4시간이든 6시간이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렇게 공부한 걸 한 달 후에 나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나는 이걸 나한테 주세요. 혹은 나한테 이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과정과 노력의 상을 걸어야지 점수에 거르는 거는요.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네,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래서 공부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신 거구나.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하는 건가 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공부해야 하는 확실한 동기부여를 하고요.
공부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 후, 두 달 후에 나에게 필요한 동기 말고 정말 앞으로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 정말 중요한 동기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할게요. 멋있는 사람, 아, 저 사람 진짜 멋있다 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때마다 적으세요. 우리가 정말 멋있는 사람, 내가 머릿속에서 멋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긴 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나거든요. 오늘 하루는 굉장히 준엄하게 채찍질하며, 하지만 길게 공부하는 나의 먼 미래는 멋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공부를 하면 그 어렵다는 공부하는 동기가 뭐야? 라는 질문에 나 스스로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까지 이걸 계속 하시면 돼요. 오늘 참여한 화면 속의 학생들 진짜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죠? 네, 우렁차합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번 시간 한번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 요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대호초등학교 교사이자 1인 크리에이터 박준호입니다. 공부도 공부해야 할 수 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효과적인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1차 시에서는요,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홍공 비법으로 이 시간을 채워주실지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우, 네. 네. 또 뵙습니다. 오늘도 교수님이 홍공 레시피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4명 접속해 있습니다. 자, 친구들 한번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오, 훨씬 지난번보다 되게 좋습니다. 오, 역시. 교수님, 오늘의 주제 뭔가요? 목을 쭉 빼고 학생들이 아까부터 자라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나 지금이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격적으로 공부가 안 맞아요. 혹시 오늘 주제가 이건가요? 공부와 성격? 내 성격에 맞는 공부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부와 성격은 공부 잘하는 성격이 따로 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성격이라고 하는 건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개방적이다, 보수적이다,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예민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좀 내성적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오늘 함께하는 친구들 생각도 궁금한데요. 공부에 맞는 성격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O, 혹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X를 적어주세요. 4명의 학생들, 자, O인지 X인지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O입니다. O가 2명 나오고 오, X가 그래도 2명 두 명의 나왔습니다. 친구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미진 학생이 양준석 학생이 O를 했는데 준석 학생 왜 O라고 적었나요? 저는 일단 주변 제 친구들이 되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약간 내성적이고 약간 차분한 성격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O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할 때 내성적인 사람이 게임 더 잘해요? 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 게임 더 잘해요? 상관없죠? 네. 실제로 게임 되게 잘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그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지, 그리고 그 게임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지 그게 성격과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건 있다. 계속 얘기하지만 각각의 성격에 맞는 게 있다니까. 자, 진짜 놀라운 결과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있어요. 아침형 인간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야. 저녁형 인간은 뭐예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저녁형 인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인간이 아침형 인간이에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건 그냥 나쁜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나쁜 인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간이지. 자,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저녁형 인간이다. 한번 손들어 볼게요.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네. 한 분 있어요. 그래도 두 사람. 네, 좋아요. 네. 나는 저녁형 인간이다. 그렇죠? 네. 됐습니다. 네, 내리시고. 선생님도 저녁형 인간이에요? 네, 저도 나쁜 형 인간을 할 뻔하다가 네.
확실히 근데 선생님은 지금 점점 총명해지고 있어요. 눈빛이. 네. 네.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아침형 인간은 그래서 아침에 IQ 검사 받아야 점수가 높게 나와. 저녁형 인간은 저녁에 받으면 IQ 검사가 높게 나와. 점수 차가 무려 6점 차이나 나요. 아, 진짜. 네. 무슨 얘기냐? 심지어 IQ 검사도 자기한테 유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한테 맞는, 내 성격에 맞는. 예를 들어서 외향적이다, 좀 활발한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공부를 하면서 약간 여러 가지 내용을 이거 한 40분 했다가 이거 한 40분 했다가 이렇게 4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은 집중력이 강할 것 같지. 하지만 오히려 이 친구들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좀 힘들어하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같은 걸 계속하는 게 더 좋아.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나는 몇 시간 공부할 때 어떤 과목을 어떤 곳에서 몇 분 공부할 때 딱 제대로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다른 데로 가더라. 그걸 알면 되게 뛰어난 거죠. 그런 게 공부법이에요. 성격과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다는 거네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이런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들을 뽑아왔더니 70%가 내성적이고 30%가 외향적이야. 근데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들에 근데 전국 학생들의 성격의 비율을 보니까 70%가 내성적이고 30%가 외향적이야. 똑같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대학교 들어와서 성격 검사를 해보면 조금 불안을 느끼는 친구들이 성적이 더 좋은 경우는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시험을 앞두고도 대학교 들어왔는데 불안을 하나도 안 느껴. 그러니까 중간고사 전날인데도 굉장히 활발하게 놀러 가. 그건 문제가 있죠. 네, 그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건 불안을 느껴야 될 때 못 느끼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불안을 어떻게 하면 느껴요? 시험 전날 게임을 계속하는데 불안을 안 느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불안도 성격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불안은 상당 부분 기본적으로 양쪽 성격이 다 가지고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은 내가 좀 마음에 안 들 때 그 불안을 느끼죠.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할 때 불안을 느끼죠. 외향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적당하게 불안하게 만들어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그런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봤느냐예요. 자, 오늘부터 성격과 공부는 별 상관이 없다. 한번 우리 결론을 내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성격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교수님, 학창 시절에 유난히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친구들 중에 새학기만 되면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새학기 중후군. 새학기 중후군. 네. 그런 것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럼요. 특히 왜 불안하고 증후군이 있어요? 다 바뀌었으니까. 다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새학기 증후군은 내가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그럼 더 불안해져요. 그렇죠? 운동 경기에서 감독님들이 선수들 언제 긴장시키는지 아세요? 언제? 긴장 푸자. 이러면 긴장해요. 우리가. 자, 긴장하지 말고 그러면 이거 뭐야?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 불안 어쩔 수 없어. 인정해야 돼. 새학기 증후군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새학기 되면 하는 혹시 행동들이 있어요? 자, 준석 학생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저는 필기구들은 약간 친구들한테 좀 인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새로운 걸 필기구는 또 새로 사고 그냥 버리기 아까운 건 그냥 메고 다니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 한번 손 들고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진 학생. 네, 저는 새로운 느낌을 주려고 이제 방에 있는 가구들의 위치를 바꿔서 이 기분 전환을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 이런 새학기 증후군이 있을 때마다 이 학생들이 변화를 주잖아요. 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변화를 새학기의 첫 등교날 직전에 두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등교일이야. 첫 학년 새로운 등교일인데 오늘 방금 위치를 바꿨어. 이러면 뭐예요? 이거 되게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공간의 변화를 주는 거 한 2, 3주 전 괜찮아요. 그리고 새로운 노트북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사는 거 괜찮아. 왜? 이 정도면 대충 익숙해지지. 그런데 만약에 그 시기를 놓쳤다? 그럼 최대한 자기가 쓰던 물건 가져가서 쓰고 한 일주일 정도 보내고
해보는 게 괜찮죠.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은 핑곗거리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성격 탓하고요. 그만큼 반성과 노력은 많이 안 했잖아요. 자, 오늘부로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 하나가 없어졌어요. 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에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은 없어요. 하지만 내 성격에 맞는 방법은 의외로 있죠. 그런데 그 방법은 시간대 아니면 요일, 장소 정말 다양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양한데 공부의 과목도 다양하고 그 과목 내에서의 각기 다른 내용도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보시면 수십 가지의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제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죠. 이거 아시는 사람을 아무도 못 이깁니다. 이걸 만들어 본다는 것만으로도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겠죠. 네, 오늘 하루도 홍보!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교수님 같이 외쳐주실 거죠? 홍보! 할 수 있다!